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비처럼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지요. 오늘 피해자분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에게 대환대출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 얘기는 지금 수사관님에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인 것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단지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그분에게 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만 하면 된다고 하여 전달만 한 것이고, 사실 저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김태영 법무사라는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김태영이라는 사람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 며칠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울산에 있는 전직 동료가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같으니 소일거리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여 무슨 일이냐 하였더니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받은 그 문자로 전화를 걸어 회사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였더니 카톡으로 김태영 법무사 사무실 회사 앱을 하나 보내주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소위 말하는 수금 행위를 한 것인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제 기억으로는 약 일주일 동안 한 8번에서 9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랬나요? 매번 김태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매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고 지시도 카카오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지시는 김태영으로부터 따로 매뉴얼을 받은 건가요? 매뉴얼은 없고 그때그때 김태영이 시키는 대로만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수금한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제가 김태영으로부터 이해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용불량자들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그런 신용 문제를 해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관 3명은 서로 돌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위의 것을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딱히 아는 게 없었던 나는 특별히 할 말도 없었다. 결국 내 핸드폰은 다른 정보를 지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포렌싱을 한다고 확인서 한 장을 가져왔다. 나는 싫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나에겐 그런 배짱이나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강제는 아니더라도 소리 없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내 핸드폰은 인천 중부경찰서에 압수당하여 뉴스에서만 듣던 포렌싱에 들어갔다. 이게 피의자가 받은 문자가 맞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영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저희와 함께 성실하게 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사 채권회사 업무 회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일이 지방 출장이 힘들다 보니 전국 각 지방 내에 채권 회수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업무이십니다. 하루 1급 10에서 30만원 당일 지급입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 힘들지만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같이 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톡 문의, 모집 내용, 근무요일, 월에서 금요일, 협의 가능, 외근직, 근무시간 오전 10시서부터
18시 협의 가능, 무료 수신 거부. 지금 이 문자를 다시 보니 공문치고는 허술한 데가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왜 보이지 않았는지. 인간은 실수를 하면서 자신이 매사 분명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원망하거나 질책을 한다. 아니야,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나는 나 스스로 자기 위로하고 합리화를 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장영사라는 사람이 네 앞에 앉았다. 그는 내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형사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라 보였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김영사의 흐트러진 머리와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겉옷과는 달리 정갈한 머리,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파란 자켓이 어울리는 검정색 바지가 무척이나 세련돼 보였다. 그보다도 이 젊은 형사가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 때문이었다. 시계바늘이 푸른 빛을 띠고 있는데 그 손목시계는 분명 값비싼 까르띠에 시계가 분명하였다. 웬만한 월급쟁이가 차기에는 부담가는 시계인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집에 돈이 많은 금수저인가 아니면 혹시 따로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았다. 어쨌든 이 친구는 연예인 못지않은 세련된 모습으로 나를 치조하고 있었다. 장영사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아까 핸드폰 사진을 보니까 골프 사진이 많이 있던데 골프 하실 줄 아시죠? 나는 형사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장영사를 바라보았다. 제 개인적인 일은 여기서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장영사는 쿨하게 대답을 하고는 커피 한 잔을 드릴까요? 그 소리에 문득 커피가 먹고 싶어졌다. 네, 고맙습니다. 원두로 드릴까요? 다방 커피로 드릴까요? 친절하게도 장영사는 내게 커피 취향까지 물어보았다. 잠시 망설이다. 다방 스타일로 해주십시오. 장영사는 김영사의 질문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 치조를 하였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나가자 잠시 후 키가 큰 반장이 와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다. 정말 질문하는 수사관이나 대답하는 나나 같은 내용을 다시 질문하고 답하여 조사라는 명분 아래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이곳 수사관은 보이스피싱 상책, 전달책, 수고, 입금책, 범죄자들을 눈만 뜨면 매일 조사를 하기에 피의자의 심리나 행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일은 수고책으로 어찌 보면 간단한 사건이고 이곳 인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한 내 사건은 형식적인 조사를 빨리 마치고 검찰로 넘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나는 형사의 질문보다도 형사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양한 사람들의 범죄를 입증하려 하루 종일 피의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형사라는 직업은 그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없다면 쉬운 직업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심각한 상황을 망각한 채 며칠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김영사에게 치근한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에이 씨발 먹고 살만한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표를 낼 텐데 하면서 김영사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매일 쌓이는 사건과 경무로 인한 불편함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김영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담배 하나 드릴까요? 나는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인간적인 김 형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어졌다. 하나 주십시오. 김 형사 잠시 취조실을 벗어나 라이터 불을 켜주는 김 형사에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 모금을 살짝 들이마셨다. 쓸발.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네. 인간적인 말 한마디는 언제나 상대방을 감동시킨다. 물론 그것을 역이용하는 놈들도 있지만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분명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 조사 중 따님에게 보낸 문자를 보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며 옆에 서 있던 키 큰 우 팀장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순간 나는 우 팀장을 비롯하여 김 형사, 장 형사 모두 내 핸드폰을 다 보았겠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벌거벗긴 채 그들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